목표를 이루는 비밀. 7가지 강력한 질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7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달엔 꼭 운동을 시작해야지. 올해 안에는 반드시 책을 한 권 써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마음 한구석에는 난 왜 이럴까? 하는 자책감이 생기죠. 그런데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전략 교수이자 하이퍼포먼스 조직의 저자인 로버트 시몬스 교수는 실행력의 핵심은 바로 질문에 있다고 말해요. 저 역시 약국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까지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그때마다 이 질문들을 활용하면 삶이 훨씬 선명하게 바뀌는 걸 봤어요. 오늘은 그 소중한 7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공유할게요. 첫 번째 질문. 나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요? 직장에서 상사일까요? 가족일까요? 혹은 나 자신일까요? 저는 약국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잠시 멍해져요. 우리가 무작정 바쁘게 달리지만 정작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노력은 허공을 향하게 돼요. 실제로 한 50대 여성 고객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늘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계셨어요. 상담 중에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저도 저 자신을 좀 돌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건강관리뿐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은 더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고 계세요. 두 번째 질문.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해요. 이건 마치 나침반 같아요. 아무리 최신 GPS가 있어도 나침반 없이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환자분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시면서도 야근과 무리한 업무로 몸을 혹사시켰어요.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셨어요. 그 결과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세 번째 질문. 내가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다면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의 변수가 있죠. 이 변수들을 무작정 늘리면 오히려 지치기 쉬워요. 딱 필요한 핵심 변수만 골라야 해요. 저는 약국에서 다이어트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접근해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바꾸고 약도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이러면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변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식습관 개선에 집중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실제로 한 환자분은 간헐적 단식과 야채 위주의 식사만으로 6개월 만에 15kg 감량에 성공하셨고요. 지금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세요. 네 번째 질문. 나는 경계를 잘 설정하고 있는가?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경계 없이 살림을 다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엉망진창이 돼요. 우리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자분은 가족과 직장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결국 번아웃이 와서 심한 두통과 불면에 시달렸죠. 저와 상담하면서 삼극기 연습을 하고 자기만의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불면과 두통이 눈에 띄게 호전됐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5번째 질문. 나는 어떻게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창의성은 단순히 예술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창의성을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씨앗이 뿌려진 땅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요. 한 환자분은 정년을 앞두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취미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고요. 오히려 새로운 강연 요청까지 받으셨대요. 200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활동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6번째 질문. 나는 팀원과 어떻게 서로 돕고 있는가? 우리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수 없어요. 협력과 나눔은 우리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해줘요. 마치 꿀벌이 꽃가루를 옮기며 꽃을 살리고 다시 그 꽃이 꿀벌을 먹여 살리는 순환 구조와 같아요. 제가 돌본 한 환자분은 가족 내 불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가족 모임 때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작은 손편지를 써보도록 권했어요. 그 후 가족 간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이 크게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7번째 질문. 나를 막는 불확실한 변수는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세상엔 늘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있죠. 하지만 미리 이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만 해도 충격은 훨씬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직장인 환자 한 분은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과 업무 변경으로 인해 우울감과 소화장애를 겪으셨는데요. 저와 함께 변화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셨어요. 이후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며 건강과 업무 모두 잘 유지하고 계세요. 실제 논문에서도 스트레스 예측 훈련이 정신건강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있어요. 질문이 바로 나침반. 여러분, 목표 달성은 단순한 실행이 아니라 나를 재발견하는 여정이에요. 오늘 소개한 7가지 질문은 단순히 업무 성과를 위한 게 아니라 건강, 가족관계, 자기 성장 등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질문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이끌어주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차표가 되어주고 있어요. 약국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질문을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을 직접 봐왔기에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차분히 앉아서 한 가지씩 질문에 답해보세요. 종이에 적어보고 매일 한 문장이라도 기록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었어요.